안녕하세요.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들려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때로는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큰 감동으로 바뀌는 순간들이 있죠. 오늘은 싱가포르의 저명한 도시계획학 교수가 한 외곽 마을을 조사하던 중 발견한 놀라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우려로 가득했던 시선이 어떻게 감동과 존경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도시계획학과에서 30년 넘게 교편을 맡고 있는 리처드 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평생을 학문에 바쳐온 저에게 이번 조사는 그저 일상적인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동북부 외곽 마을들의 발전 현황을 조사해달라는 의뢰를 받았거든요. 서류상으로는 평범한 농촌 지역이었고 특별할 것 없는 일반적인 마을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한글로 쓰인 간판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 관광객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마을 입구 안내판부터 시작해서 작은 구멍가게, 심지어 개인집 문패까지 한글과 영어, 말레이어가 함께 적혀 있었거든요. 더욱 신기한 것은 건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명 동남아시아 전통 가옥 구조인데 지붕 모양이나 현관 구조가 어딘지 모르게 한국 시골집 같은 느낌이 났어요. 30년 동안 이 지역을 연구해온 제가 처음 보는 건축 양식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좋지 않은 생각이 들었어요. 또 외국인들이 와서 현지 문화를 파괴하고 자기들 식으로 바꿔놓은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머릿속을 스쳤죠. 제가 그동안 봐온 다른 나라 사람들의 행태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만했거든요. 중국인들이 차이나타운을 만들어 현지와 동떨어진 공간을 조성하거나 일본인들이 자기들만의 폐쇄적인 커뮤니티를 만드는 경우를 많이 봤었으니까요.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논밭의 모습부터 달랐거든요. 일반적인 동남아 농법과는 확연히 다른 정돈된 모습이었어요. 물 관리 시설도 체계적이었고 작물을 기르는 방식도 제가 아는 전통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현지인들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몇몇 분들이 간단한 한국어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를 외국인으로 보고 예의상 그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죠. 이 모든 걸 보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넘게 도시 계획을 연구해온 제가 이런 현상은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분명 이 마을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 같았어요. 마을 회관 같은 곳에도 태극기와 싱가포르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벽면에는 한국의 풍경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주도 풍경, 부산 해운대, 설악산 같은 사진들 말이죠. 마치 한국을 동경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마을 분위기 자체였습니다. 다른 외곽 지역들과 비교해서 훨씬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길도 깨끗했고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주민들도 서로 인사를 나누며 화목해 보였고요. 마치 한국의 잘 가꾸어진 시골 마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혹시 한국인들이 와서 현지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동안 봐온 외국인들의 행태를 생각해보면 겉으로는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특히 중국인들의 경우를 많이 봤었죠.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투자라는 명목으로 들어와서는 현지 자원을 빼가고 자기들만의 폐쇄적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현지인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겉으로는 정중하고 예의 바른 척하지만 실제로는 현지 문화를 무시하고 자기들 방식만 강요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의 모습을 보면서도 또 그런 케이스인가? 하는 선입견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한국인들도 결국 다른 동양인들과 비슷할 거라는 편견이 있었죠. 아무리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현지인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을을 더 자세히 둘러보면서 뭔가 다른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외국인들이 만든 공간과는 확실히 달랐거든요. 현지 문화와 한국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강제로 억지로 끼워 맞춘 느낌이 아니라 정말 조화롭게 융합되어 있더라고요. 궁금함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의도로 시작된 일일까?
아니면 정말 선의로 이루어진 일일까?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서 마을 이장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마을 이장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였는데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마을의 놀라운 변화 과정을 알게 되었어요. 10년 전에 한국의 중소농업기계 회사에서 이곳에 작은 공장을 세웠습니다. 이장이 말했죠. 싱가포르 정부의 외곽 지역 개발 정책에 따라 들어온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어요. 솔직히 저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역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국 회사가 와서 과연 마을에 진짜 도움이 될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동안 봐온 사례들을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은 현지에 투자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파견 나온 젊은 공장장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이장이 계속 말했어요. 보통 외국인 관리자들은 현지인들과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은 달랐다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겉으로만 친근하게 굴면서 실제로는 현지인들을 이용하려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일본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겉으로는 정말 예의 바르고 친절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현지인들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마을 사람들과 직접 어울리고 현지 언어도 배우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장의 말이 이어졌어요. 더 놀라운 건 이 공장장이 단순히 기계만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을 농업에도 관심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농업에 관심을 보인다고? 혹시 농업을 빌미로 마을의 토지나 자원을 노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중국인들이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농업 투자라는 명목으로 들어와서 결국 토지를 빼앗아가는 경우를 많이 봤었으니까요. 한국에서 가져온 농업 기술을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죠. 이장이 말했습니다. 물 관리 방법부터 시작해서 작물 재배법까지 한국의 선진 농법을 전수해줬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보통은 기술을 가르쳐준다고 하면서도 핵심 부분은 숨기고 결국 자신들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말이죠. 이장이 들려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인 공장장이 마을 공동체 문화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의 품앗이 문화, 서로 돕고 협력하는 정신을 마을에 소개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품앗이 문화라고? 혹시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마을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봐온 다른 동양인들의 행태를 생각해보면 겉으로는 전통 문화나 공동체 정신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현지인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원래도 동남아시아의 공동체 문화가 있었지만 한국식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방식이 더해지면서 마을 전체가 하나로 뭉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장의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3년 전 갑작스럽게 한국 본사의 사정으로 공장을 철수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마을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동안 함께 일하며 정든 공장장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도 슬펐지만 무엇보다 마을 경제에 큰 타격이 올까봐 걱정이 많았다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역시 그렇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결국 자기들 사정이 생기면 현지인들은 생각하지 않고 떠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항상 그랬듯이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한국인 공장장이 혼자 이곳에 남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장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본사로 돌아가는 대신 개인 자격으로 마을에 정착해서 농업 컨설팅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회사가 철수하는데도 혼자 남았다고? 지금까지 제가 봐온 외국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행동이었거든요. 보통은 자기들에게 이익이 없으면 바로 떠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말이죠. 이장은 그때 일을 이야기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존재할까?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남의 나라, 마을을 위해 남는 사람이?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외국인들에 대한 인식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장의 안내로 마을 곳곳을 자세히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단순히 외관상 변화만 눈에 띄었는데 실제로 살펴보니 마을 전체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농업시설이었습니다. 논마다 정교한 물 관리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작물 재배 방식도 전통적인 동남아 농법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의 집약적 농업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거든요. 비닐하우스도 한국식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심지어 자동 관수 시설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마을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함께 체조를 하는 모습, 마을 청소를 공동으로 하는 모습 등이 영락없는 한국 시골 마을의 모습이었거든요. 특히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이 모여 회의하는 방식도 한국의 반상회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강제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봐온 다른 나라 사람들의 경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인들이나 일본인들의 경우 자기들 방식을 강요하면서 현지인들은 그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식이었어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좋은 문화와 현지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젊은 층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20대, 30대 청년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마을 한쪽에 작은 학습실을 만들어 놓고 매주 정기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나 K-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있지만 실용적인 목적도 있어요.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과의 교류나 한국 관광객 상대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단순히 문화적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현지인들에게 자국 언어를 가르치는 경우를 많이 봤지만 대부분은 일방적이었어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정말 현지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싱가포르 정부에서 대규모 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동북부 외곽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마을도 개발 예정 구역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일궈온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보상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라는 것이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한국식 농업시설들과 공동체 시스템은 다른 곳에서 다시 만들기 어려운 것들이었거든요. 몇 년에 걸쳐 구축한 네트워크와 노하우, 그리고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 사이의 끈끈한 유대감은 이주한다고 해서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한국인 청년 노태윤도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자신이 쏟아부은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마을 사람들도 그런 글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정부 결정에 맞서기에는 힘이 부족했어요. 저 역시 이 상황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자로서 30년간 도시 개발을 연구해왔지만 이런 살아있는 공동체가 파괴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더구나 이 마을은 단순한 농촌이 아니라 성공적인 문화융합 사례였거든요. 이때까지도 저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어요. 정말 그 한국인이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일까? 혹시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마을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노태윤의 반응을 보고서야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평생 이론과 연구에만 매달려 살아온 제가 처음으로 현실 문제에 직접 개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소중한 사례를 그냥 사라지게 둘 수는 없다는 사명감 같은 것이 생긴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노태윤과 마을 이장을 만나 제안했습니다. 이 마을의 가치를 정부와 학계에 알려서 보존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이에요.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대학 동료들을 찾아가 이 마을의 특별함을 설명했어요. 도시계획학과뿐만 아니라 농업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교수들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많은 동료들이 이 사례의 가치를 인정하고 협력해 주기로 했어요. 우리는 체계적인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마을이 보여준 농업 생산성 향상, 공동체 결속력 강화, 범죄율 감소 등의 성과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정리했거든요. 특히 한국의 농업 기술과 공동체 문화가 현지 문화와 융합되어 만들어낸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시골 마을 하나 때문에 대규모 개발 계획을 바꿀 수는 없다는 반응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이 단순한 농촌이 아니라 미래 농업과 공동체 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계속 주장했어요. 전환점은 농업부 장관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마침 싱가포르 정부도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식량 자급률 향상과 친환경 농업 확산이 국가적 과제였는데 이 마을이 그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했어요. 노태윤도 정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마을의 변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와 구체적인 성과 사례들이 관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특히 한국과 싱가포르 간의 우호적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죠. 이 과정에서 저는 노태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마을을 위해 헌신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제가 처음에 가졌던 의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직접 정부 청사를 찾아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마을을 보존해달라고 호소했거든요. 특히 한국어로 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동적이었거든요.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어요. 한국과 싱가포르의 여러 언론사에서 이 마을의 이야기를 보도하기 시작했고 국제적으로도 주목받는 사례가 되었거든요. 작은 마을의 문제가 양국 관계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드디어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싱가포르 정부에서 이 마을을 문화보존지구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단순히 개발에서 제외하는 것을 넘어서 미래 농업과 다문화, 공동체의 모델 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거든요. 마을 사람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득했거든요. 노태윤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된 순간이었어요. 정부 지원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식 스마트팜 기술을 더욱 확대 도입하고 마을 전체를 농업기술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졌거든요. 다른 지역 농민들이 이곳에서 선진 농법을 배우고 한국과의 농업기술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어요.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도 인정받았습니다. 한국 문화와 현지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독특한 마을로서 문화체험 관광지로 개발하기로 한 것이죠. 이를 통해 마을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고 방문객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노태윤은 정식으로 정부 농업 컨설턴트로 위촉되었습니다. 이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한국의 농업 기술과 공동체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죠. 그의 경험과 노하우가 싱가포르 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 역시 이 경험을 통해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평생 이론 연구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처음으로 현실에 직접 개입해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학자로서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실제 사회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이 마을은 국제적인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을 보러 오기 시작했고 싱가포르 주민들도 견학을 오는 경우가 늘어났어요. 한국 농림부에서도 공식 시찰단을 보내왔죠. 노태윤은 이제 완전히 이곳 사람이 되었습니다. 현지 여성과 결혼도 했고 아이도 생겼어요. 그의 가족은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한국과 싱가포르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가정의 상징이니까요. 이 작은 마을이 보여준 가능성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 젊은 한국인의 진정성과 헌신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는 계속 진행형이에요. 처음에는 의심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한국인들의 진정성과 헌신 그리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자신들의 좋은 것을 나누려는 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교류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